사실 오늘 주제는 노딱이 붙을까봐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 댓글들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그냥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대부분이 모르는 현재 기술 엘리트들이 영생을 위해 무엇을 계획 중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현재 전 세계가 한 남자를 비웃고 있죠. 바로 브라이언 존슨. 미디어에 하도 떠서 다들 아실 겁니다. 죽지 않겠다고 영생하겠다면서 하루에 알약만 100개씩 먹고 본인 아들 피까지 뽑아 자기 몸에다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달 존슨이 현재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는 기사가 떴죠. 언론은 마치 부자들의 영생 실험이 무너진 것처럼 헤드라인에 뽑았고 댓글 여론도 똑같았습니다. 영생은 무슨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 다들 이렇게 비웃고만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사실 이 판의 본질은 존슨이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영생을 연구하는 도서들을 보면 영생을 쫓는 사람들은 보통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융합파. 다들 트랜스휴먼 아시죠? 요즘 뇌에 칩 싣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머스크는 말합니다. 미래엔 우리의 기억을 로봇의 몸에 이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성형하듯이 기계로 하나씩 갈아 끼우겠다는 겁니다. 둘째, 수리파. 아까 존슨이 보여준 방식이죠. 그냥 수백억씩 들이부으면서 영노화를 기대하는 거. 자, 보통의 연구들은 여기까지 다루는데 근데 제가 이 판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 둘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세 번째 부류가 존재합니다. 그 어떤 책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던 부류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칸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한 사람이 진작부터 수많은 에세이를 통해 힌트를 줬었거든요. 아마 이 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방금까지 비웃던 저 존슨을 달리 보게 되실 겁니다. 피터 틸,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팔란티어, 감시사회, 오늘 이런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이 남자의 또 다른 계획이거든요. 바로 영생. 틸은 2014년 한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성장 호르몬을 먹고 있고 120살까지도 살아남을 계획이다. 또 젊은 피를 수혈받는다는 소동이 있었죠. 실제로 젊은 혈장을 팔던 스타트업의 이름이 엮였었는데 여기에 틸이 관심을 보인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죠? 이번 수리파인 존슨이랑 다를 게 없죠. 호르몬 먹고 피 수혈에 관심 가지고. 네, 저도 여기까지만 봤다면 그렇게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틸이 남긴 의미심장한 서명 하나가 있습니다. 알코어. 영생하고 싶은 사람들이 냉동인간 되는 거 아시죠? 그 회사입니다. 근데 틸이 여기에 계약을 하면서 평소 그답지 않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솔직히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이 사람 페이팔과 팔란티어를 만든 사람이고 페이스북과 스페이스X를 가장 먼저 알아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될 것과 안 될 것을 기가 막히게 구분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될 것 같다면서 돈을 냈습니다. 즉, 이건 투자가 아니었다는 소리죠.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틸의 모든 행동과 말은 곳곳에 비밀스기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대중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힌트는 같은 인터뷰에 있었습니다. 이건 이데올로기적 선언이다. 즉, 아까 한 행위는 자기가 어느 편인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럼 무슨 편이냐? 이건 이미 2014년에 본인이 예고했습니다. 죽음은 수용하거나 부정하거나 싸울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부정과 수용에 지배당했다. 나는 싸우는 쪽을 택했다. 여러분, 여기 동사를 보세요. 틸은 죽음과 싸운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죽음을 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죠? 사실은 이 부분이 바로 틸이 우리 대중들에게 주는 중요한 힌트인데요. 여러분, 철학에선 무언가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치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틸은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본인의 계획을 과거 독일 나치 시절의 철학자 칼 슈미트의 적군과 아군 이론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칼 슈미트까지 다 다루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이건 다음에 틸의 계획 심화편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틸이 죽음을 적이라고 규정했다는 것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걸 앞서 말씀드린 융합파, 수리파와 같은 보통의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는 것도 느낌이 오실 거고요. 자, 이제 죽음이라는 적이 생겨버렸으니 그럼 전쟁은 필수 불가결하겠죠? 보통 전쟁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군과 영토. 먼저 아군. 틸에게는 이미 세력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익스트로피안이라는 집단. 아까 말한 그 트랜스휴먼, 그 사상의 원조들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자연현상이 아닌 인간의 결함으로 보고 트랜스휴먼이 되어 죽음을 극복하겠다던 사람들이었죠. 이 집단의 리더가 맥스 모어인데 이 사람이 훗날 아까 말씀드린 알코오의 CEO가 됩니다.
사실 틸도 젊을 때부터 바로 이 익스트로피안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제 그림 보이시죠? 네, 방금 틸의 알코올 계약과 이데올로기 선언은 그냥 단순히 냉동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전쟁의 이쪽 편이다, 즉 적군과 아군을 분명히 하는 선전포고였던 거죠. 근데 이 전쟁의 진짜 적이 무엇인지는 사실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이건 조금 충격적이실 텐데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도 생겼으니 그럼 이젠 둘째, 영토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지구의 땅은 이미 전부 어느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남의 나라를 뺏는 건 리스크가 있고, 또 틸에게 필요한 건 그냥 땅이 아닙니다. 기존의 법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땅. 근데 그런 게 지구에 있을까요? 자, 아까 봉인해둔 3번,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한 세 번째 부류의 이름, 바로 개조파입니다. 근데 이들은 융합파와 수리파처럼 몸을 고치는 부류가 아닙니다. 융합파의 인간 개조도, 수리파의 약물 실험도 전부 지금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방법을 바꿉니다. 몸이 아니라 그 모든 게 합법이 되는 세계를, 즉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세계를 아예 새로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칸의 주인공은 당연히 틸이고요. 그 증거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 틸이 발표한 유명한 에세이 어느 자유주의자의 교육. 글을 열자마자 그는 평생 맞서 싸울 세 가지 적을 나열합니다. 몰수적 세금, 전체주의적 집단, 그리고 모든 개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데올로기. 아까 틸이 알코오에 계약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이건 이데올로기적 선언이다. 네, 틸은 20년 전부터 지금의 국가와 세금, 그리고 죽음, 이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영생 실험을 하려면 기존의 국가라는 방해꾼을 없애버려야겠죠. 인간에게 무슨 실험을 하든 무슨 약물을 주입하든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틸에게 필요한 영토는 그냥 땅이 아닙니다. 법이 다르게 작동하는 새로운 땅인 거죠. 근데 그런 땅이 지구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017년 카리브해 온드라우스의 로아탄 섬, 프로스페라라는 도시가 세워집니다. 여기는 온드라스법이 아니라 입주한 회사가 자기가 만든 법을 쓰는 민간 특구입니다. 공식적으로 세운 사람은 에릭 브리먼. 하지만 이 도시를 굴리는 돈의 출처를 따라가면 배후에는 역시나 틸이 있습니다. 네, 방금 말한 그거죠. 기존 국가에 방해받지 않을 땅. 그리고 이 도시 안에 2024년 새로운 슬로건이 세워집니다. 죽음을 선택사항으로. 당연하게도 여기엔 FDA가 없습니다. 즉 방해꾼 없이 영생을 위한 모든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보이시죠? 아까 그 영토. 틸은 죽음과 싸울 전선을 진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지구 위에 법이 통하지 않는 자기만의 왕국을.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죠? 존슨이 주사기 한 대 놓는 장면. 이 주사 이름은 폴리스타틴,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만드는 회사는 미니서클. 그런데 사실 이 주사는 미국에선 못 맞습니다. 승인이 안 났거든요. 그러면 존슨이 간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아까 거깁니다. 프로스페라. 그리고 존슨은 이걸 공짜로 맞았습니다. 결국 존슨은 광고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저 주사기의 미니서클이라는 회사 초기부터 돈을 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피터 틸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3번 칸을 열면 존슨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 결국 최근 전세계 대중들이 비웃었던 이 남자는 틸의 왕국에서 틸이 만든 실험을 홍보해주던 광고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지금 넷플릭스를 찍고 미디어에 나와 지금까지 이 신세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던 거고요. 틸의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한 광고판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왜 댓글들을 보고 답답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 병은 죽는 병이 아닙니다. 비타민 B12 보충제 먹고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충제는 원래 존슨처럼 채식하는 사람들이 챙겨 먹는 영양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갔죠? 영생 실험 실패. 전 세계가 그 헤드라인에 낚여 비웃는 동안 존슨의 이름은 전 세계에 퍼졌고 정작 진짜 설계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비웃은 건 본질이 아니라 이 게임의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틸이 완벽한 설계자 같지만 현실은 좀 초라합니다. 작년에 그 섬에 직접 들어가 본 기자가 있었는데요. 천장 패널은 빠져있고 연구소엔 공구랑 전선이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뭔가 어수선했다는 거죠. 자, 이제 좀 안심이 되시나요? 뭐야, 결국 별거 없었네 하실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틸은 미국을 떠나려던 게 아닙니다. 섬에서 실험을 해서 미 본토로 가져오고 있던 겁니다. 증거요, 이미 들여왔습니다. 2025년 미국 몬태나주 승인 안 된 실험 치료가 일반인 대상 시술로 합법화됩니다. 미국 최초로요. 그리고 이 법안을 협력해서 만든 사람은 아까 프로스페라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결국 섬은 실험실이었고 미국이 진짜 영토였던 겁니다. 그리고 몬태나는 이 시작의 첫 번째 주일 뿐입니다.
자, 이 흐름의 끝이 어딘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몬테나주는 그 시작일 뿐이라고 했죠. 틸이 백악관 2인자에 앉혀놓은 부통령 JD 벤스, 만약 그가 다음 대통령까지 된다면 그땐 주법이 아니라 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휴먼도 미승인 약물 주입과 유전자 편집도 전부 합법인 세상.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영생 이야기인 줄 아셨죠?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진짜 적, 이제 밝힐 때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종교에선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문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 문 너머엔 무언가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근데 틸이 하려는 건 그 문을 닫으려는 겁니다. 물론 죽지 않는다는 건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인간이 이 세상 밖으로 영영 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차원도 그 너머도 없이 이 물질 세계 안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거죠. 700년 전 시인 단테는 신곡에서 말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즉 지옥이란 출구 없는 영원이라는 거였죠. 그렇다면 옛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음 차원을 믿었던 걸까요? 이 세상의 삶이 유한하고 고통스러웠기에, 그래서 죽음 너머엔 무언가 있을 거란 믿음이 그동안의 인간을 수천 년간 버티게 한 겁니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니라 출구였던 거죠. 근데 틸이 그 출구를 닫으면 이 유한했던 세상은 아까 단테의 글처럼 출구 없는 영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종교의 눈으로 본다면 이건 구원은 아닙니다. 진짜 천국 대신 인간이 만든 가짜 천국에 스스로를 가두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경엔 이렇게 진짜 구원을 흉내낸 가짜로 사람들을 홀리는 존재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2026년 3월 틸은 바티칸 코앞 로마 한복판에서 적그리스도를 주제로 비공개 강연을 엽니다. 이 강연에서의 적그리스도란 안전의 명분으로 기술을 멈추는,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현재의 세계 질서입니다. 결국 이게 바로 틸이 말한 진짜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낡은 세계의 마지막 수문장, 바로 교황이죠. 기술을 멈춰라, 국제 질서를 지키자. 틸이 부수려는 그 모든 걸 이 교황이 대표하기에 틸에겐 그조차 적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당시 이 발언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고 한 이탈리아 신부는 공개적으로 틸 저 인간을 화형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했죠. 어쨌든 양 진영 모두 서로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제로투원 기억나시죠? 그 책은 경영서가 아니었다는 거. 거기서 틸은 본인을 처형을 미루는 왕이라 묘사했습니다. 그 처형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바로 죽음입니다. 신이 모든 인간에게 내린 그 처형을 틸은 세계 전체를 뒤엎어서라도 극복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세상을 뒤집고 신의 영역에게까지 맞서려는 남자,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답은 1971년에 있었습니다. 2021년에 출판된 틸의 전기 더 콘트레리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살짜리 피터가 거실 러그를 가리키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에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죽은 소의 가죽이란다. 그리고 죽음이란 건 모든 동물에게 일어난단다. 언젠간 나에게도, 그리고 언젠간 너에게도 일어난단다. 그리고 전기는 이어서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죽음과의 첫 만남에서 회복한다. 그러나 틸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3살의 그 공포가 60년 뒤 지금의 피터 틸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피터 틸은 인류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신의 자리를 넘본 적그리스도일까요?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너머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물질론자이신가요? 아마 오늘부터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답에 따라 앞으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부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저도 의견 너무 궁금하니까 꼭 댓글로 다들 알려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자료는 사실 틸이 20년 전부터 써내려온 글에 전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엘리트들이 좋아하는 비밀쓰기를 통해서 숨겨져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엘리트들이 전하는 비밀쓰기를 쉽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덕분에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도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생존 철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남자였습니다. 아디오스.